Well, it was less than a traditional Christmas for Donald Trump, using Truth Social to spread his festive message. Now to discuss, we've got former advisor to President Clinton, Laura Schwartz, who's joining us now live in Wisconsin. Laura, happy holidays to you. The US President, he took to social media to wish Merry Christmas to all, including Christmas wishes to the radical left scum. Now, Laura, what did you make of this message? 일부 사건들은 그 행위의 독창성보다는 제도적 정상성의 축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로 구별된다. 12월 25일 아침 공휴일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플랫폼의 공식 계정을 통해 20시간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200개가 넘는 게시물을 올렸다. 동영상, 외부 링크, 날카로운 발언들 사이에서 트럼프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 콘텐츠들은 의회, 언론, 법률 전문가들의 주목을 끈 언어 패턴과 의도를 드러냈다. 게시물 내용에는 공인에 대한 개인적 공격,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는 공개 호소, 연방 법률 해체를 암시하는 발언, 선거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등이 포함됐다. 리포스트 사이사이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등장했으며 동시에 공식 조사와 법원 판결로 이미 반박된 음모론을 재차 유포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는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등 특정 주의 선거 제도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메시지의 양과 내용은 정치 및 사법계 각계각층에서 공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선택된 시점, 반복되는 언어 패턴, 그리고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게시물이 쏟아져 나온 빈도가 그 이유였다. 대통령이 자신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는 주제들의 강도와 집중도는 해석적 긴장에 새로운 층위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의 영향은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나 소셜미디어의 즉각적인 반향에 그치지 않았다. 보수 및 진보 성향 싱크탱크 소속 법학자들은 현행 규범, 공적 선동, 전직 공직자의 책임, 제도적 결과를 초래하는 수사적 남용을 규제하는 기준에 비추어 특정 발언의 가능성 있는 법적 적용 범위에 대한 예비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최소 3개의 전통 매체의 칼럼이 이 사건을 제도적 역량 또는 그 부재라는 관점에서 다루며 전직 공직자들이 입증된 사실과 동떨어진 서사를 통해 공공 네트워크를 계속 동원하는 것을 사법부가 반복적으로 거부해온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날짜, 크리스마스, 그리고 상황, 의회 휴회 후 재개 직전, 은 사건의 파장을 확대시켰다. 국가안보 및 사법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이 다른 병행 수사, 이전 수사 과정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것 포함 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 중 하나에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직후 사실적 근거나 문서적 증거 없이 일련의 결정과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버락 오바마에게 직접 돌렸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의료보험 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이 프로그램을 사기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며 조작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비난 섞인 어조로 제기된 이 비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암시와 함께 나왔다. 이 대목은 정치 분석가들에 의해 생산적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기생적인 엘리트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즉 선거 전 주기에 자주 등장하는 수사법으로 해석되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종결된 수사 대상이었던 공직자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며 주 및 연방법원에서 판결된 사건과 체결된 법적 합의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루디 줄리아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애틀랜타 선거관리 직원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시민권 단체들에 의해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탄압을 재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이 시점에서 주류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패턴을 깨는 사건으로 보도하며 트럼프의 메시지와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심지어 공화당 내 다른 인사들의 게시물 사이의 대조를 부각시켰다. 정치 지도자들이 가족 사진이나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공유하는 동안 대통령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 개인적 공격, 음모론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수사적 에스컬레이션을 선택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시물들은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 정치적 관심이 낮은 시기에 공공 토론을 장악하고 충성스러운 디지털 틈새 시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법적 규범과 사법적 선례를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발언에 주목을 끌면서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들과 제도적 분쟁의 역사를 가진 인물들의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제도적 흐름과 정치와 법 사이의 마찰 지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사건들은 시스템의 회색 지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 공식 반응, 그리고 여전히 논쟁 중인 방향에 초점을 맞추며 가장 민감한 전개 상황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게시한 일련의 글들은 표현의 자유, 기관의 책임, 법적 함의 간의 교차점에 특히 주목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의원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 게시물의 양과 내용이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 기관들이 이 논쟁의 핵심 요소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해당 날짜의 특정 게시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선동 방해 및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유포를 위한 미디어 오용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이전 사건들과 무관하지만 동일한 주제의 반복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패턴과 그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의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점에서 연방선거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는데 비록 그 기관의 권한이 주로 선거 자금 조달과 선거 규정 준수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적 담론이 특정 한계를 넘어 민주적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는 비상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해명을 요구받고 경우에 따라 행정 절차를 개시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내부 안보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의회 기관들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의 효과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박을 의회 내 일부 세력으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원회가 해당 사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이름이 제도적 분쟁의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빈도는 입법부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와 제도적 질서 수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딜레마다. 이러한 수렴은 해당 사건에 법적 불복종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정치적 법적 무게를 빠르게 얻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인식의 핵심은 형식뿐만 아니라 누적된 결과에 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사법적 결정들은 선거 관련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명시적 제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개인적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공인들이 추종자들을 고의로 오도하지 않을 의무를 확립해왔다. 이미 반박된 내용을 반복하고 루비 프리먼, 셰이 모스처럼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고집하는 행위는 제도적 괴롭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이 계획에서 하루에 수백 건의 메시지를 게시한 것, 그중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엄격히 정치적 영역을 벗어난 부작용도 나왔다. 선거 무결성 수호, 공무원 보호,
허위 정보 퇴치와 관련된 협회들은 공개 성명을 통해 경고했다. 음모론적 담론이 합법적인 반대 수단으로 정상화될 위험성에 대해 이러한 움직임에 가장 주목하는 법률계에서는 지속적인 책임 원칙의 적용 가능성, 즉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에도 수백만 명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을 경우 특정 주의 의무와 발언 제한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대법원의 역할도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 면책권과 표현의 자유 관련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더욱 세심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대법원이 이 특정 사건으로 직접 소환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피고인 또는 이해 관계자로 등장하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누적되면서 전통적 판례와 새롭게 대두된 요구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과거 행위가 제14조 수정헌법 제4항의 조항, 특히 반란적 행위나 헌법 질서 훼손 행위에 연루된 경우를 근거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음모론적 내용을 담은 대량 게시물, 반복적인 명예훼손적 발언, 현행 공공정책에 대한 공격, 독재적 인물들과의 연대, 상급 기관의 결정에 대한 신뢰 훼손 시도 등 중첩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구축한 서사가 전통적인 정치 논쟁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담론 점유 전략의 형태를 띠며 그 핵심 목표는 자신의 제도적 권력 복귀를 제한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사건 이후의 날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 또 하나의 고립된 수사적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기 후 새로운 차원의 공적 책임이 공고해지는 전환점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분석은 사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에서 촉발되는 반응까지 관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추적과 결합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기관의 방향을 형성하는 사건, 결정, 해석들을 연결하며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게시한 발언들은 미국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분석의 장을 다시 열었으며 공식 직위가 없음에도 그의 공적 행보가 지닌 복잡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상당수의 헌법학자와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공격적인 수사법의 일회성 사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들 분석가들의 시각에서는 채택된 의사소통 방식의 뚜렷한 연속성이 존재하며 이는 반복적으로 제도적 허용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주요 우려는 각 게시물의 문자적 의미에 있지 않고 일상화되면서 일종의 수동적 제도적 적응을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메시지들의 중첩에 있다. 국회나 법무부의 신속한 대응 부재는 이 그룹에 의해 특히 규범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자들에 맞서 전통적 대응 수단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해석 흐름은 이 사건이 일으킨 소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직 판사와 법학자들로 구성된 이 진영은 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조차도 특히 이미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경호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개 발언을 사법화하는 것은 반대 의견 탄압을 위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디지털 환경이 그 본질상 증폭과 소음에 취약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민주사회는 담론적 기관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 공개 토론, 투표, 근거 있는 비판이 남용으로 간주되는 담론을 다루는 우선적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란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경계의 정의, 즉 표현의 권리가 어디서 끝나고 영향력을 가진 주체들의 전략적 언어 조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둘러싸고 있다.
이 회색지대는 단일한 사법 결정이나 특정 규범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다양한 대응들의 정착을 통해 형성된다. 이 경우 반복은 해석적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담론적 패턴이 저항 없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정상화되고 제도적 관용의 운영적 한계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처벌의 부재는 중립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정당화로 보일 수 있다. 관성은 취약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과도한 관용은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 입법 자문관과 공공정책 수립 전문가들도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입법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행정부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공화당의 주요 세력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영향력은 연방 예산, 외교 정책, 민감한 직책에 대한 인사 결정에 직접 개입한다. 선거 과정의 정당성 부정이나 보조금 지원, 의료제도 해체 제한 같은 주제들이 의제에 재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입법적 실현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동조하는 의원들에게 수사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적 합의의 여지를 극적으로 축소시켜 최소한의 합의도 어렵게 만들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요소인 제도적 중재 능력을 약화시킨다. 국제적으로 외교관들은 이러한 내부 불협화음이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공직을 맡지 않지만 상징적 자본과 가시성을 유지하는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국무부나 상원 의원들의 공식 성명과 모순될 때 국제적 이해에 장애물이 생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최근 양당의 규탄은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행동 심각성을 상대화한 순간 힘을 잃었다. 이러한 목소리들의 중첩은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외교적 명확성을 저하시키며 독재 정권들이 국제 포럼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서사를 정당성 상실시키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주체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제안은 전직 대통령의 공개적 행동,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구체적 규칙 제정을 지향한다. 다른 이니셔티브는 제재 권한은 없지만 보고서 발간 및 공개 경고 발령 책임을 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치적 언어를 분석 감시하는 기구 창설을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확대, 검증 관행 강화, 입증된 피해 사례에 대한 민사 책임 도구 활용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점차 미국의 제도적 윤곽을 재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포함된다.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는 향후 결정이 내려질 해석적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미묘한 긴장감의 축적은 공공담론, 정치적 영향력, 제도적 정당성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 전환기를 시사한다. 그 영향은 각 메시지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리더십 경력을 가진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 영역 자체의 변화에 있다. 제도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과 갈등의 영역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 방향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단서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 감시는 단순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중요하다.